시작! 영상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시작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저에 대한 것보다 저희 아이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무래도 아이가 하나이고 또 제가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인생의 첫 단추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6년 정도의 학창생활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똑똑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그 시작에 나침판이 되어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밝고 경쾌한 색깔 파스텔톤 분홍색인데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평생 공부를 결정짓는 초등 1학년 독서 습관의 모든 것이라는 카피가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이 필독서로 선택한 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번에 뒷표지를 한번 볼까요? 저자의 말이 듬뿍 담겨 있네요. 변칙은 당장 통할지 모르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공부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만고의 원칙이 있다면 공부는 책 읽기라는 원칙일 것이다.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송재환 선생님이시네요.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시네요. 이 선생님은요, 동산초등학교에서 20년 이상 지금까지 가르치시는 현직 교사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네요. 이 책은 개정 증보판이거든요. 초판은 2013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정판은 2019년 2월에 나왔네요. 벌써 6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라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있어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초등학교 1학년이란 특정한 시기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접하며 겪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또 코앞의 성적이 아닌 아이들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공부를 해야 아이가 공부하고 부모가 책을 읽어야 아이도 책을 읽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너무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먼저 제가 밑줄 쫙쫙 그었던 부분, 가장 마음에 왔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1장의 25쪽이거든요. 낙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도 이랬었나? 예. 자, 일단 읽어보도록 드려보겠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문제아로 보면 이 아이에게는 6학년 때까지 문제아라는 딱지가 붙어 다닌다. 반대로 1학년 때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모범생으로 보면 그 아이는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졸업할 때까지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다. 이처럼 어느 특정한 시기에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낙인 이론이라고 한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요, 선행학습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1장의 27페이지예요. 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쓰기는 물론 기본적인 셈까지 1학년 때 배워야 할 내용을 다 알고 초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선행학습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낼까? 현실은 부모와의 기대와는 다르다. 선행학습을 열심히 하고 들어온 아이들은 대개 학년 초에 반짝하다가 만다.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는 굉장히 신기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는 별 볼 일 없고 따분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어휘력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이걸 문장을 아예 외워서 많이 인용하고 다니거든요. 자, 인간은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어휘만큼만 이해하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생각한 만큼만 느낄 수 있다. 어휘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렇듯 중요한 어휘량은 초등학교 시절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그 폭발의 시작점이다. 자, 또 있습니다. 인성에 관한 거거든요. 인성.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의 인성을 독서 습관으로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독서 습관은 공부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 함양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좋은 인성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독서 습관은 좋은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끌어모으는 인생의 자석과 같다. 자, 2장 92쪽 배경 지식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해야 많이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어떤 지식을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려면 벼락치기 공부로는 불가능하다. 습득한 지식의 의미 부여가 잘 이루어져야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법이다. 지식을 습득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를 통해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스토리를 읽으며 그 맥락 속에서 기억한 지식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식을 습득할 때의 특별한 상황이나 느낌을 같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 훌쩍 건너뛰어서요. 3장. 반복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제목이 오죽하면 반복 읽기는 힘이 세다예요. 자, 반복 읽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뭐하러 계속 읽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롭다. 느낌이 다르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이 보인다. 아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고가 깊어지고 관찰력이 길러지며 어휘력이 늘어난다.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의 어휘, 표현, 생각 등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반복 읽기는 힘이 세다. 반복 읽기는 아이에게 마술을 일으킨다. 자, 좀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괴테 아시죠? 예, 파우스트의 작가. 이분이 어머님의 영향으로 대문호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대문호가 되었는지 방법이 써 있어요.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의 엄마는 밤마다 아들에게 책을 읽어준 것으로 유명하다. 엄마는 괴테에게 매일 밤 책을 읽어주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면 아가야, 그 다음은 네가 완성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며 읽어주기를 잠시 멈췄다고 한다. 그때마다 어린 괴테는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생각에 빠져들었다. 클라이맥스에서는 누구나 다음 장면을 궁금해한다. 궁금함이 커질수록 상상력은 깊어지는 법이다. 또 있습니다. 4장에 189쪽 현실적인 거. 자, 베껴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어머니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는 거의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와 좀 다른 부분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전집에 대한 거예요. 이 저자는요. 일반적으로 7살 정도까지는 전집 중심의 책이 좋고 10살 정도까지는 전집과 단행본을 혼용, 11살 이후에는 단행본 중심의 책 읽기가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7살까지는 단행본 중심의 책을 읽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단행본과 전집을 혼용해서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7세까지 이화들이 주로 읽는 책이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그림책의 경우 단행본이 상상력과 창의력 등이 뛰어난 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또 전집은 대체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창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야 할 초등학생 때는 전집을 보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단행본으로 채워지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저자분은요. 책을 읽어줄 때,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읽어줘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연장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읽어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신체 구조상 대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만 14세가 되어야 듣기와 읽기 능력이 같아진대요. 그래서 만 14세 이하에는 읽기 능력보다 듣기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독후활동으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브루타와 토론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브루타와 토론은 아이들의 뇌를 격동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력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이 책을 어떻게 하면 100배 활용해서 벌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책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자의 학교 생활의 노하우가 정말 충실히 담겨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이론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실제 사례를 다 적용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례도 사진으로 찍혀 있고 그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그대로만 따라 하셔도 충분히 아이들의 독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챕터에 책 읽기를 통해서 국어, 수학 이런 교과목에도 굉장히 친해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을 그냥 있는 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잘 활용할까. 또 하나 독서통장, 독서노트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서도 아이가 실제 했던 걸 사진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책 읽기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셨다는 거. 또 과정별, 또 장르별, 예를 들면 교과 도서, 교과 관련 도서, 이게 도서 리스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개정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정 정보판. 교과 과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리스트업해서 이 책을 새로 개정 정보판으로 만드신 게 아닐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활용하셔도요, 상당한 독서가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독후 활동에서 입, 손, 눈, 귀, 몸을 활용해서 재밌게 독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면 온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굉장히 아이의 심리, 신체 발달 이런 걸 잘 아시는 분이 쓰신 거다. 그리고 많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해보시지 않고는 이런 설명을 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해서 그 부분을 특히 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발표에 적극적이며 모든 활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10중 8구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들이죠.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문장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30년 가까이 아이들과 함께한 저도 이 작가의 말에 100% 아니 1000% 공감합니다. 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더 해볼게요. 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이 손에서 책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분명 현명한 부모님이시리라 믿습니다. 맞죠? 자, 우리 아이 성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책을 꼭 다시 읽고 자녀 교육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꼭꼭꼭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